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신재입니다.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허리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부 활동이 많이 줄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허리 질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퇴행성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요추 질환들에 대해서 어려운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협착증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허리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인데요. 여기 이제 허리 모형입니다. 허리 모형을 보시면은 허리는 요추뼈 두 개와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디스크, 그리고 이 뒤쪽으로 해서 터널 안으로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뒤를 덮고 있는 황색 인대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뼈들이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관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 디스크를 이해하기 쉽게 자전거 타이어에 많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듯이 자전거 타이어는 겉은 이제 껍질 부분에 해당하는 트레드라는 구조물로 되어 있고, 그 내부는 이제 덜컹거리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튜브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디스크도 마찬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껍질은 섬유륜이라는 이제 껍질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액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타면은 오래 타면은 타이어 많이 닳고 겉에 껍질이 많이 마모가 되는데요.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나이가 들고 허리를 많이 쓰는 직업들, 예를 들면 택배 기사라든가 농사 짓는 분들이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퇴행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특히 이제 몸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위아래로 가해지는 압력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퇴행에 더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이 되면은 우선 MRI를 찍었을 때 MRI가 굉장히 새까만 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퇴행된 디스크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바람이 약간 빠져있는 풍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을 유지 못하고 뒤쪽으로 펑퍼짐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서 퇴행성 디스크를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퇴행성 디스크는 내부에 있는 수액이 섬유륜이라는 껍질을 뚫고 나오게 돼서 수액이 신경을 누를 때 저희가 흔히 디스크 탈출증이라 부르고요. 퇴행성 디스크와 또 다르게 굉장히 유명한 질환이 척추 협착증이라는 질환인데요. 퇴행성 디스크랑 다른 질환이고, 디스크는 이 뼈랑 뼈 앞쪽에서 뼈랑 뼈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퇴행성 디스크가 생기면은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디스크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되는데요. 이 모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뼈랑 뼈 사이가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특히 위에 있는 뼈가 이 아래 있는 뼈보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를 특히 전방전이증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뒤쪽에서 뼈랑 뼈를 잡아주는 황색인대라는 구조물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수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인대가 두꺼워지는 형태로 퇴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면요, 이 뒤에 원래 위치하고 있는 이 인대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척추 협착증이라는 병입니다. 퇴행성 디스크, 협착증 뭐가 다르죠? 한마디로 퇴행성 디스크는 앞에서 뒤로 신경을 누르는 병이고, 척추 협착증은 두꺼워진 황색 인대가 뒤에서 앞쪽으로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병이지만 발병 기전상에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안 좋으신 분들 MRI를 찍어보면 퇴행성 디스크만 있고 협착증만 있고 이런 분보다는 디스크가 퇴행이 돼 있고 협착증 동시에 오신 분이 굉장히 흔합니다. 증세로 볼 때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할 때 허리 통증이 있고 신경이 눌리는 쪽에 다리 쪽으로 주로 당김이나 저림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앉아 있을 때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고요. 평소에 MRI 찍을 때는 누워있는 자세에서 편하게 찍기 때문에 실제 앉아 있을 때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압박되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협착증은 신경이 모기 졸리듯이 이제 쫄리는 병이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이나 양측 다리의 저림, 그리고 오래 걸었을 때 쥐어 짜은 듯한 다리의 불편감을 호소하셔서 내원하시고요. 가장 큰 디스크와의 감별할 수 있는 증세가, 디스크는 가만히 앉아서 쉴 때 오히려 증세가 심해지는 반면에
협착증은 앉아서 쉬면은 증세가 좋아진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퇴행성 허리 질환을 진단받을 때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이런 게 이제 환자분들께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궁금한 점일 것 같은데요. 퇴행성 병변은 기본적으로는 자전거 타이어가 닳듯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날 통증이 좋아지고 어떤 날은 또 나빠졌다고 해서 그 병변에 실제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결국은 염증 때문입니다. 퇴행성 병변이 있는 주위에는 염증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입술 옆에 피곤하기만 하면 뭐가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쉬면은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좀 괜찮아졌다가도 또 과로하고 무리하고 이러면 다시 입술에 나고 이런 성격이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에도 있습니다. 허리 주사라든가 소염제를 먹는 거라 아니면은 신경 성형술과 같은 시술을 받는 게 결국은 다 염증을 잡는, 염증을 줄이는 치료들입니다.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허리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고 바른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염증을 줄이고 나서 추가적으로 꼭 관리가 되고 시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병변이 이제 너무 심해서 보존적 치료를 받고 나서도 계속 불편감이 생긴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술입니다. 허리는 크게 비수술과 수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힘이 떨어지는 마비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마비 증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한쪽 발목이 잘 안 올라간다거나 보행할 때 이제 비틀거린다거나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런 마비 증세는 신경이 굉장히 오래 눌려서 말기에 나타나는 증세일 수도 있고 단기간에 눌리지만 굉장히 심하게 압박될 때 나타나는 증세이기 때문에 통증보다는 훨씬 심각한 증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증 같은 경우에는 늦게 수술을 하더라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마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방치를 하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과 자체가 일반적인 통증이랑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마비가 온 거라고 하면은 가능한 빨리 수술로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 치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적 치료, 약 먹고 주사 치료 맞고 이런 치료를 해도 여전히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절 자체가 불안정하게 흔들거려서 나타나는 병이 있습니다. 신경이 눌려 있을 때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튀어나온 디스크라든지 두꺼워진 인대를 현미경이나 내시경과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안 눌리게 감압 수술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허리 관절 자체가 흔들리는 병은 그 흔들거리는 허리 자체가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절 자체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주는 고정수술, 흔히 알고 있는 유압수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선 환자분이 증세가 있으면은 그것이 어떤 증세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실제로 MRI나 CT상에서 그 증세의 부위와 검사 소견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비 증세가 없다고 한다면 우선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 생활 습관이나 자세 교정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그 이후에도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허리 관리 잘 하시고요.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